오늘 저는 임종석 실장은 아직도 주사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밑에 정보들을 사용해 주시고 또 페이팔 정보도 활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맨 왼쪽 아래 노란 동그라미 그 안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필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김홍기 목사 방송 동영상 전체 목록,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전하고 또 게시했던 동영상 한 150에서 한 200개가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 동영상을 제일 빨리 시청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이것입니다.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 주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또 애국 성도 여러분, 이 주소는 144가와 72가 사이에 있는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글을 통해서 약도를 받아 오시기를 바라고요. 오실 때 녹화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도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날 왼쪽 사진에 있는 그 전희경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이 장악한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을 보았습니다. 아주 그렇게 날카롭게 또 야무지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도표를 제시했습니다. 전대협, 임종석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이 대통령의 연설을 쓰는,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아주 요직입니다. 이건 이 공직자들의 그런 모든 그 비리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거니까 아주 이 정보를 꿰고 있는 사람이죠. 민정수석 조국 시에 바로 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유행렬, 한병도 다 행정관, 정무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다 전대협 출신입니다. 다 회장, 그 당시에 대학생 회장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네. 여기 지금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다 청와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전대협 내지 이제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밑에 쭉 이름이 나옵니다. 하승청 등등 쭉 이름이 나오는데 대변인 박수현 대변인도 있고 다 50대는 주로 이제 수석 혹은 비서실장 그렇고 여기 비서관 행정관들은 이제 40대고 다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또 실세 3인방 모두 운동권 출신이다 이렇게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3명이 나오네요. 다 운동권 출신들입니다. 특별히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임종석 씨는 1989년에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때 임수경 씨를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축전, 평양 축전에 이제 보내서 임수경 거기 가서 이적 활동하고 왔죠. 그 모든 걸 기획하고 보낸 이 임종석 씨도 역시 이적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3년 반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종석 씨에게 전희경 의원이 질문합니다.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한 축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끝마다 트럼프 방안을 운운하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 주사파, 반미에 앞장서던 사람들이 뭐 트럼프 방안을 환영한다, 뭐 운운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한 축으로 이 다 주사파 운동권, 뭐 다 전대, 다 이 축으로 다 청와대가 기울어져 있는데 전대협 강령과 회칙을 보면 미국에 반대하고 외세에 부당한 등등 이렇게 반미에 아주 앞장섰던, 네, 그리고 민족과 민중에 근거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진보적 민주주의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 공산주의 혁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대협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의 기수 앞장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 같은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반미하고 뭐 진보적 민주주의, 뭐 공산주의 혁명으로 그냥 한국 사회를 뒤집어 엎어서 아주 그 북한 사회 같이 공산주의로 만들고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 왜? 전향했다고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인사들이 트럼프 방안에 때 맞춰 반미 운동한다는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이 사람들은 뭐 청와대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만났고 트럼프를 환영한다고 운운하고 있고 또 반미 운동한다는 자들이 있었죠. 뭐 심지어 그 청와대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이 트럼프 대통령 그 차 앞에다가 막 그냥 집어던져가지고선 차가 막 다른 길로 돌아가고 국가 대망신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알 수가 없다. 전대협에서 이야기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통진당, 해산 판결의 주요 이유였다. 이것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입장 정리도 안 된 분들이 청와대에서 일하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전향을 선언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전엔 반미하고 전엔 국가 체제를 부정하고 전복을 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신봉하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이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왜 이 자유한국당 남자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 말을 못합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여장부가 있어서, 여걸이 있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 국민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니 이런 분들은 계속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됩니다. 이 전희경 의원을 격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듣고 나니까 임종석 씨가 뿔이 난 겁니다. 아주 그냥 막 격한 모습이 막 보이더라고요. 뭐 명예로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의원님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실제로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임종석 씨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전향했다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죠. 이런 얘기 할 거 없이. 이건 무슨 참 허접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딱 전희경 의원 바라보고, 전희경 의원님, 저는 더 이상 주사파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은 제게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질문 해 주십시오. 그럼 전희경 의원이 어떻겠습니까? 김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이런 얘기라고 야단을 치고 합니까?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강력한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이 이미 내가 전향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면. 안 하고 지금 비서실장까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가서 있으니까 이런 말 듣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고 말고.
100번 들어도 싸죠. 1000번 들어도 싸죠. 어떻게 이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뭘 모욕감을 느껴요? 뭘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시해요? 당신이 할 게 뭐가 있어? 여태까지도 지금 전향했다고 하는 얘기도 없었고, 이런 건 미국 같은 데는 상상도 못하면, 임종석 같은 사람은 미국 같은 데서는 청와대 백악관 근처도 못 갑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미국 같은 그런 건강한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건강한 그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정말 아주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런 건강한 국가에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백악관 거기에서 일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락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돼도 놔둡니까? 전향도 안 한 이런 사람들은 말이 됩니까 이게? 한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좀 혼란하고 무능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쓰는 대통령은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모욕감을 느낀다고? 이 말 들으면서 아주 우리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지금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임종석 씨.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전 더 이상 주체파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이 저게 해당이 안 됩니다. 아주 신사적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왜 대답을 못해요? 깨끗하게 여기서 아주 처리할 수 있었는데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끝냅니까? 이거밖에 안 돼. 그 다음 봅시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5.6공화국 때 의원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지 않았지만 참 누추하기 짝이 없죠. 아니, 전희경 의원이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뭘 얘기하자는 겁니까? 또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합시다. 임종석 씨. 당신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어요? 진보적 민주주의, 주체파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 혁명 위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당신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셔. 국회 앞에서까지 위증을 해요? 민주주의를 했어? 그럼 당신이 칭송을 받지.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대협 강령처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뛰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뭐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임종석 씨. 참으로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들을 때, 아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희경 의원한테. 전희경 의원. 그게 질의입니까?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국회의원이 다른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문합니다. 살면서 내가 겪은 가장 큰 모욕입니다. 무슨 모욕이에요, 모욕? 이런 말 듣는 우리가 모욕이지. 이런 말을 왜 해? 나는 주체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요 한 센텐스, 한 문장만 가지고도 이런 더 이상, 이런 낭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요. 임종석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는 경찰관도 못 됩니다.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요? 과거에 화려한 주체파 전력이 있으면서 그거 전향했다고 하는 말도 하지 않고, 야, 청와대가 썩어도 엄청 썩었지. 그러니까 대통령 자신도, 문 대통령 자신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씁니까? 자,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이 무언가? 네, 이 뭐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뭔가? 여러분 여기 지금 김정일, 김일성,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만 개 있다고 그러죠. 북한 전역에 만수대 여기 있는 데입니다. 저기 지금 사람들이 고개를 앞에 그냥 뭐 콕 숙이고 있는데 거기 밑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죽은 사람들인데,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인데, 뭐라고요? 이 땅에 함께 있다고? 영원히.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속성,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 그걸 이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기다가 갖다 적어놨어요. 네. 영원히 계신다. 여기서 뭘 보십니까? 종교를 볼 수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사상이고 정치 사상 측면도 있지만 철학 측면도 있지만 또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자, 주체 사상이 뭔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에 보면 이동호 씨가 나옵니다. 이분은 1989년에 연대 신학과를 다니면서 그때 이 주체파의 아주 최고위직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주체사상, 한국의 전대협 막 그냥 주물렀던 사람인데, 이분이 전향을 했습니다. 지금 보수파로 아주 열심히 능력 있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전대협 주체파 사상 이분보다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철학적 원리, 주체 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네. 유물론이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마르크스 공산주의자 했던 그 김철홍 씨가 주체 사상과 이제 싸울 때, 자기도 공산주의자지만 북한식 공산주의자들이 주체파가 한참 이제 세력을 뻗칠 때 싸움을 이제 사상 전쟁을 이제 하는데, 이걸 처음 읽고 아주 조소를 보냈답니다. 이건 뭐 유물론도 아니고, 네. 이게 공산주의, 마르크스 레닌 공산주의를 이제 그 변형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면 이건 완전 이단, 그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거긴 계급 투쟁이 이렇게 나가는데, 여긴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 사는 세상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 말했죠? 노무현 씨. 또 얼마 전에 가서 누구랑 정상이랑 얘기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런 말 했죠? 우린 사람 중심 경제, 그런 말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 사람은 그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 밀짚 모자 쓰고 이게 뭡니까?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잘 사는 세상,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써먹었습니까? 우려먹고. 지금 북쪽의 프롤레타리아 보세요. 그 일반 국민들 보세요. 지질이 못 살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풀잎을 먹다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러다가 배탈이 나고, 그러다 죽고. 뻔히 보면서도 아직 이 짓을 해요. 정말 사람을 아끼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거기에서 네 이웃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세워주고, 그런 의미의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인본주의를 말하는데, 여기서 크게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공산주의자 아니래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사람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사람이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운명의 주인인데, 사회적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약들을 극복해야만 내 운명의 주인으로서 설 수 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또
결정을 자기가 하는데 사회 살다 보면 제약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자기가 이 사회적인 제약들을 극복하고 자기 주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느냐? 당이 도와준다. 예. 뭐 북한의 조선 노동당, 네. 예, 거기에서 이제 공산당이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공산당이 그런 걸 해준다. 사회적인 제약들을 뭐 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당도 홀로 서지 못하고 당은 또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수령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령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이 존재하고 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인 제약들을 극복하고 도움을 받아 내가 내 인생의 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결국은 나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일성 수령이라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즉 수령이 있어야 내가 있고 꼭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중심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는 것 똑같은 종교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체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체의 사상에서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육체적인 생명이 있고 또 사회 정치적인 생명이 있다. 정치적인 얘기 여기 나오죠. 정치적 생명. 네. 근데 이 사회 정치적 생명이 육적 생명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회 정치적인 생명은 이렇게 함께 연대해서 그렇게 해서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회 정치적인 생명은 수령으로부터 온다. 육적 생명은 뭐 부모로부터 온다. 하지만 사회 정치적 생명은 수령 김일성으로부터 온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령은 내 생명, 사회 정치적 생명을 만든 창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얘기가 이제 거기 나오는 겁니다.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수령, 위대하신 수령이 된다. 어버이 수령, 아바이 수령. 이게 바로 내 이 생명을 창조하는 창조자. 이거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 이건 뭐 종교네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이 결국은 종교로 끝나네요. 그래서 미국의 종교 관련 통계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adherence.com. adherence는 뭐 신자들 뭐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북한 주체 사상을 주체교, 김일성교 그렇게 해서 신자 수가 1,900만 명인데 그래서 이것은 그 유대교 신자보다 더 많은 신자 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저 들어가서 봤습니다. 뭐 2,300만 명인데 뭐 북한에 있는 모든 그 국민들이 다 그 주체 사상을 다 신봉하는데 아사자들을 빼고 나서 이 숫자를 그러니까 좀 예전에 통계인데 뭐 지금 통계로 하면 2,300~400만 명 이렇게 되겠죠. 신자 수가 엄청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이 숫자가 뭐 한국의 남한에 있는 그 기독교인 숫자 2배가 되는 건데요. 종교인들 숫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사회학적 관점에서 소시올로지컬 관점에서 보면 주체의 사상은 분명히 종교이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체 사상은 분명히 종교다. 많은 측면에서 옛 소련의 공산주의나 중국의 공산주의 마오이즘보다 훨씬 더 아주 명백하게 종교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교. 김일성교.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떤 공산주의 정치 사상에 얽매여 있는 그런 걸 넘어서 저들은 한 일개인 김일성을 창조자로 숭배하는 그런 이 종교다. 그렇게 봅니다. 정치 사상으로는 공산주의의 이단이고 이 종교로 보면 이 김일성교가 지금 여기에 주체 사상의 핵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향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여기에 지금 이동호 씨도 자기가 전향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장신대에서 그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철홍 교수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그분 강연을 들으니까 중학생 때부터 이제 그런 이 반체제 그런 책들을 읽고 고등학교 때 자기가 직접 책을 사서 읽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주 영어 원서를 사가지고 칼 막스 같은 걸 공부할 뿐 아니라 함께 사상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서울대 사회학과 다니는데 그것도 자기가 다 중퇴하고 휴학하고 자기가 그거 아주 씨름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전향하는데 이제 자기 어떤 종교적인 체험, 영적인 체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중생 구원받는 그런 체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다메섹 도상에 회심한 것 같은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미국에서 바울 신학을 사상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그때야 돌아서서 공산주의 사상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 사상은 마약입니다. 종교적 마약입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종교를 마약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인가? 공산주의 사상, 또 이 김일성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종교적 마약입니다. 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향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영어로 나왔는데 미국의 한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토마스 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A Christian Study of North Korea's State Religion. 번역하면 주체, 북한의 국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연구 이런 책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제가 읽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체 사상에는 주체 혁명론이 또 있습니다. 영어로는 NLPDR, 번역하면 민족 해방, 민주주의, 혁명론. 영어로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이게 NLPDR 이렇게 첫자를 따서 한 것입니다. 주체 사상을 그래서 NL이라고 말을 하는데 National Liberation 여기에서 이제 따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PD가 뒤에 나오는데, PD는 이제 좀, 이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NL은 이제 이 김일성이 변형시킨 김일성주의의 이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나중에 NL이 아주 PD를 완전히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로 이제 물밀듯이 밀려온 이 NL이 그다음부터 완전히 대학가를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생 협의회, 전대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장들, 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이런 사람들은 다 아주 그냥 이 붉은 사상으로, 이 김일성주의로 아주 그 주체 사상으로 아주 심취하고 물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임종수, 아주 대표적으로 물든 사람. 여기에 지금 이동호 씨도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완전히 10년이 걸렸답니다. 그렇게 전향하는데. 이분은 전향을 선언했지만, 그리고 전향해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있지만, 임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전향을 안 했어요. 전향, 적어도 공식적인 선언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만든 남한 혁명론. 이게 바로 주체 혁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이다. 옛날에 일본 제국주의자들 그랬던 것처럼 일본 대신 미국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미제국주의 식민지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층, 정치인들, 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복종하는 꼭두각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3대 투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체 사상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3대 투쟁이란 이것입니다. 자주, 민주, 통일. 줄여서 자민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 이것은 무슨 자주냐? 반미자주. 네. 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반미자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이것이 이 주사파의 아주 핵심, 혁명 전략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지금 한미동맹 해체하려고 얼마나 지금 여러 사람들이 애씁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이 문재인 씨의 이 특보라고 알려져 있는 문정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거, 계속 건드리죠. 네, 계속 건드립니다. 전에 주체사상 전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 안에 그런 사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죠.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이거 하려는 사람들은 주체파들입니다. 그래서 이동호 씨는 이런 예를 듭니다. 사드 배치 못하게 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다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한. 왜냐하면 사드로 미군 방어할 수 없으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죠. 그래서 사드 배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그런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자민통, 이 주체 사상파의 대남 이 전복 전략이라고 하는, 혁명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시작전권 환수라고 하는 전환, 네, 이런 것들. 전시에 이제 미국이 작전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미군을 밑에 두고 작전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개념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작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함께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결정한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하달하는데 누가 먼저 받는가 하면 미군 사령관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사령관인 또 한국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의 전시작전권을 가져갔다? 이건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협의해서 결정한 바를 가지고 미군 사령관이, 그리고 한국의 부사령관이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니까, 미국 쪽에 우리가 다 내주고 자존심도 없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마시오. 전시작전권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면 속이려고 드는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전시작전권 지금 자꾸만 가져오려고 그러죠. 좌파 정권에서. 친북, 정북, 좌파 정권이 자꾸만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번에 우리 이동호 씨의 판단에 의하면 저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만 괴로움을 주면, 그래, 너희들 가져와. 그리고 떠난다고 그러고선 미군이 철수할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전작권 전환해 주는 거 지금 꺼리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죠. 네, 미국에서 그런 결정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요? 핵전쟁이 터지고 북한과의 전쟁이 벌어지면은 한국군보다 9배가 강한 이 미군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일선 우리 사단장의 그 모든 평가를 듣고 직접 물어보고 나온 그런 이야기를 이춘근 박사, 유명한 이 국제 정치학자 이춘근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 사단장이 한 얘기, 사단장에게 한국과 미군 전력을 비교해달라고 그러니까 미군이 한국군에 비해 9배가 강하다고. 미군의 한 연대가 한국의 군단 병력과 맞먹는다고, 화력과 모든 면에서. 그게 9배랍니다. 그걸 따져보면 9배. 9배가 강한 미군이 9배가 약한 9분의 1밖에 전력이 안 되는 한국군을 실제 이 필드에서 전선에서 지휘를 받는다고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전략상 맞습니까? 아니 이건 이런 살고 죽는 문제 무슨 자존심이에요. 나토도 지금 미군이 사령관입니다.
옛날에 그 영국과 미국, 그 프랑스, 뭐 폴란드 함께 다 뭐 연합군 할 때 그때도 아이젠하워가 사령관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자주, 반미 자주화 투쟁, 한미 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 주체 체제 전복하는 것 가운데 민주, 이건 반파쇼,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말하는데,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반파쇼예요?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필요로 하는 그런 우리의 이 보호장치인데, 그걸 무너뜨리겠다고. 민주라는 그런 미명 아래, 그리고 공안기관, 국정원, 공안경찰,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호 씨의 그 말에 의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좌파 정부 시절에, 그때 공안경찰의 절반이 줄어들었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철홍 교수의 말에 의하면, 김대중 노무현 시대는 예고편이었고, 이제 문재인 시대, 이제부터는 아주 진짜 본 영화가 상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아주 무섭고, 아주 정말 위험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3명의 지금 국정원 이 원장들을 모두 다 구속을 해버렸죠. 구속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구속부터 해요. 혁명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촛불 혁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뭐 국정원장들이 뭐 더 이상 간첩 잡는 이런 일들, 또 이 사이버 전력을 동원해서 북쪽에 그 어마어마한 사이버 이 전력과 맞서 이런 일을 이제는 못 합니다. 나라가 아주 위험해져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해외에 가서 여행 돌아다니느라고 바쁘고, 비싼 물건 사오느라고 바쁘고, 여기서 보신되는 것들 먹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다니고 싶은 대로 다 다니고, 그런 동안에 지금 나라가 지금 아주 뿌리째 지금 아주 흔들흔들하는, 뿌리 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안보의 그 뿌리가 뽑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통일, 이 통일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우린 자유통일을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 근데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말합니다. 근데 좌파 김대중 씨로부터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남북 연합 그래서 연방제 비슷한 낮은 단계 연방제, 그다음에 고려 연방제, 이렇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금 움직이는 겁니다. 연방제 통일.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동호 의원의 말에 의하면, 황장엽 씨에 의하면, 황장엽 씨 아시죠? 아주 미국의, 북한의 최고위층. 근데 김정일의 눈에 난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이 주체 사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모스크바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난 다음에, 김정일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걸 알고, 이제 한국으로 탈주를 한 것입니다.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남한에 5만 명 정도의 종북 핵심이 있다. 주사파라는 얘기예요. 500명도 아니고 5천 명도, 5만 명. 어떤 전문가는 몇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 말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부실한 그런 것보다 아주 탁 정말 우리가 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 황장엽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5만 명 정도의 종북 핵심, 주사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도 60여 명이 주사파 출신입니다. 대단하죠. 이들이 다 지금 주사파, 옛날 새빨간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는, 진짜 아주 빨갱이 국회의원인지, 그거야
우리가 진위를 가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지만 60여 명이 주사파 출신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지금 여기 그 정규제 TV에서 정규제 씨가 이동호 의원하고 이제 함께 정주필이 이제 대화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임종석이 주사파인지 아닌지 지금도 불명이다. 분명히 모른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이 현대사를 꿰뚫었던 이 정규제 주필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기자들이 물었는데 임종석 씨에게 당신 주사파입니까? 아닙니까? 전향했습니까? 안 전향했습니까? 정확하게 답을 안 했답니다. 그러니까 불명이라는 거죠. 임종석 씨, 왜 답을 안 합니까? 계속 묻고 있는데 전희경 의원이 또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만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희경 의원이 아주 그냥 전곡을 찔렀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또 화를 또 내고 왜 화를 내요? 딱 한마디면 되는데 나는 주사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러면 게임 끝. 이 말을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 주사파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임종석이 주사파인지 아닌지 이동호 씨의 질문이 말입니다. 국민들은 물을 권리가 있고 임종석은 답할 의무가 있다. 당연하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주사파인지 지금 아닌지 이 나라를 공산주의 혁명으로 뒤집어 풀려고 아직도 마음먹고 행동을 뒤로 그냥 뒤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보지도 않고 제대로 전향했다고 하는 말도 안 듣고 이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요? 야, 정말 한국 국민들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고 한국 국민들의 지금 그 정치적인 혼란상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좌파 국회의원 좌파라고 할지라도 이건 절대 안 찍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올라가면서 주사파 전향했다고 하는 그 말도 안 하면서도 그렇게 올려주고 받아주고 올라가고 다 이래요.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 30년을 넘게 미국서 여기 그리고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나라가 지금 얼마나 이념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지금 휘청거리고 지금 이렇게 허약해져 있는지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임종석 실장은 당신은 아직도 주사파입니까? 당신이 대답하지 않으면 국민은 당신을, 임 실장을 주사파로 간주할 권리를 가집니다. 답을 안 하니까. 주사파입니까? 벌써 몇 차례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이번엔 아주 그냥 국감장에서 그냥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국회의원이 분명하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또 안 했어요. 지저분하게 또 그냥 슬쩍 빠져나갔어요. 그럼 국민들이 임 실장을 주사파로 간주할 권리가 있죠. 말을 안 하니까. 자, 임종석 비서실장의 과거 발언을 우리가 보면, 과거도 얼마 오래된 과거가 아닙니다. 이건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동영상에 쓴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조갑제.com 발행 우리 시대의 망언록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첫째, 생각과 말, 상상력마저 처벌하는 반인권적인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2000년 7월 국회 대정부 질문, 그러니까 이거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과 말, 상상력까지 처벌을 합니까? 그러면 김일성 찬양하고 김일성 찬가 부르고 등등. 네. 북한 체제 찬양하고 공산주의 좋다고 얘기하고 상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반인권적으로 이렇게 하는 국가보안법은 사라져야 된다. 이 국가보안법 철폐는 누가 원하죠? 주사파들이 원하는 겁니다.
주사파 생각, 주사파 지금 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 임 실장이. 임 실장, 당신 주사파요? 아니요? 여러분, 말로도 속일 수 있고, 사람을. 표정으로도 속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제스처로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행동으로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분명한 행동이 나와 있잖아요. 주사파 아주 국가보안법 폐지하려고 하는. 이렇게 생각, 말, 상상력을 초월하는 거, 이건 잘못된 것입니까? 이건 반인권적입니까? 여러분 여기 밑에 그 사진을 보시면 세계 지도에 그 붉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나라들이냐면 2차 세계대전에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대학살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들이 17개 국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죠. 거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 대학살을 부정하는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처벌을 받습니다. 독일에서는 5년, 6년까지 그렇게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사람들이 반인권적이어서 이런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부정하는 그런 생각, 말, 상상력마저 처벌을 합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사라져야 한다. 이건 바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전에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대학생들 올가매던 이적 규정의 굴레를 벗겨야 한다. 2003년 4월 한총련 합법화 촉구 성명서를 낼 때입니다. 한총련은 전대협의 후신입니다. 근데 한총련이 이적 규정을 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체가 됐습니다. 왜요? 이적 규정, 그 주사파,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그 굴레를 벗겨야 된다. 이건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 겁니까? 주사파 생각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탈북자 기획, 대량 입국. 옛날에는 뭐 1년에 한 명 될까 말까 하는 그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이젠 뭐 몇백 명, 뭐 300, 500, 뭐 지금 뭐 몇천 명, 뭐 만 명 이상 뭐 1년에. 탈북자 이렇게 기획하고, 대량 입국하고, 또 그들이 올 때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그 보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돌봐주고. 탈북자 기획, 대량 입국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뭐가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럼 뭐가 인권의 문제입니까? 그 북한의 정말 이 비인권적인 불량국가, 거기에 정말 인권이 완전히 짓밟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생사를 걸고 남한 땅으로 와서 인간답게 살겠다고 오는 그것이 그 자체가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로 보는 겁니까, 이게? 이건 국제적인 좌파들도 이거 들으면 분노를 합니다. 임종석. 이 사람은 분명히 주체파 사상이 마음속에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북한 내부의 분열과 대립 유도를 통한, 이렇게 우리가 탈북자를 많이 받아주고 그러면 붕괴 유도라는 저강도 전쟁 전략의 일환이에요. 꼭 완전히 북쪽에 그 기관지, 노동당 신문 이런 데서는 똑같은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씨, 당신 아직까지도 주체파입니까? 맞죠? 왜 대답을 못해? 기자들이 물어도, 국회의원이 물어도 대답을 안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의심도 받고. 근데 여기 뭐 한 행동 보니까 그렇네. 2004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심해.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네 번째, 북한은 통일을 해야 할 반쪽인데
주적이라는 표현은 그것을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다. 북한이 끄떡하면 서울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아니 느닷없이 그냥 연평도에 막 포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천안함 피격하고. 이게 적이 아니면 누가 하는 겁니까? 친구가 그렇게 합니까? 형제자매가 그렇게 합니까? 핏줄은 형제일지라도 한 행동은 완전히 이건 원수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핵을 가지고 지금 핵공갈을 벌이고 있고, 아무리 형제자매일지라도 좀 헷가닥해서 식칼 들고 날 찌르려고 들어오게 되면 그건 그땐 적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일단 막아야죠. 이게 아주 상식도 없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북한을 위한 대변을 여기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정인 특보, 임종석 비서실장, 이게 다 북한 대변인들 아닙니까? 2005년 1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다섯 번째, 북한을 핵실험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던 결정적 요인은 미국의 금융 제재에 있었다. 2006년 10월 한강타임즈에 기고한 글에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미국 때문에 했어요? 금융 제재 때문에 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때가 1950년대부터인데 1990년대 그 중반에 200, 300만 명 아사하고 기근 때문에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면서 그때도 핵무기를 개발했던, 핵무기 개발하려면 핵실험을 해야죠. 자기 체제 유지뿐 아니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말했던 것처럼 남한을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미국의 책임을 미뤄요? 이게 바로 북한의 공산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임 실장,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완전히 이적 행위를 여기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임 실장은 이 주체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줄여서. 이 사장이 2005년 7월에 됐어요. 이건 북한 TV 방송에서 나오는 자료들, 연설문이나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설, 북한 소설 이런 것들, 남한 방송국들에서 이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료를 내라! 이렇게 북한 TV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쟤네들은 우리 거, 다른 세계 어디 거 해도 카피라이트, 저작권료 전혀 없이 다 떼어먹고, 자기네들은 완전히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도둑질 하면서 우리한테 도둑질 한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한에 쓰는 건 다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너희들 왜 안 내냐고 받아가면서 뻔뻔스럽게 짝이 없죠. 이걸 대행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임종석.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 북한 TV에서 뭘 합니까?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남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핵무기 만들기 위한, 또 미국 몰아내기 위한,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그런 일을 하는 그 북한 TV 방송에다가 돈을 갖다가 계속 전달해 줘요? 갖다가 계속 줍니까? 참으로 정말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체 사상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그 책 제가 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조금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주체라는 책, 이 내용 설명이 있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엄격히 통제하는 종교 조직, 북한 주체사상 종교 조직, 비판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 권세를 통해 북한의 지배 계층은 주체의 이념을 문화의 각 분야에서 강요한다. 경쟁하는 아이디어가 허용되지 않는다. 주체 외에는. 주체 사상 아래 정부가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기독교에 공식적으로 대항하도록 결정된 나라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으로
선포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 하나님이시니까 김일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대항하고, 그리고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 대신에 세워서 김일성 하나님으로, 김일성 신으로 신격화시켜 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북한 사람 대부분은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참 큰 비극입니다. 세계 선교 하지만 북한처럼 정말 선교해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체란 책은 주체의 여러 면, 예를 들어 주체 사상의 기원, 또 핵심 가르침, 주체 사상의 영적 차원, 종교적인 차원, 그리고 성지들, 거룩한, 예루살렘이나 메카나 성지들, 그런 것을 탐구한다. 성지들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체교, 김일성교. 2300만 명을 가지고 있는, 신자 수를 가지고 있는 거대 종교. 이 책은 또한 주체 세계관, 주체 문화의 선전, 과도기에 있는 종교로서의 주체를 분석한다. 북한의 국교에 대한 탐구는 미래의 주체에 관해 성경적 관점으로 고찰하며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주체 사상은 정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인 것뿐 아니라 그 마르크스주의를 변형해서 김일성주의 그리고 주체 사상으로 바꿔놨는데, 그거는 종교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는 게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 사상에 빠진 사람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독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다시 정통으로 데려오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체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김일성교 신자들이 그들을 건져내는 일이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체 사상의 악령의 그늘에서 남과 북이 온전히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스도인들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되어서 내 활동만으로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도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을 함께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북한을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